채무보존제 소송 피해 회복 방도는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진화된 사기 수법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이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를 겪게 될 수 있다고 하였죠. 단순히 돈을 날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 사기 수법도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 자신이 계약하지도 않은 채무가 생겨서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진행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에는 흔히 알려진 보이스피싱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범죄 수법이 흔히 다루어졌으며 일상적인 대화 소재로도 이용될 만큼 친숙한 금융사기 범죄의 종류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가장하고 전화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전 탈취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잘 통하지 않게 되자 친숙하지 않은 수법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급한 사정이 적힌 문자가 도착하여 이를 읽고 돈을 입금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눈치채게 되는 유형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문자의 번호가 실제 가족이나 지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즉시 현찰로 갚으면 다시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고 하면서 돈을 건네받는 유형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절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였다는데요.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건네받은 신분증 명의를 사용해서 대출이나 보험사 대출을 받는 유형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맞지도 않고 사기 가해자가 사용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명예 도용 사기 등으로 인해 자신이 맞지 않은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채무보존제 소송을 진행하여 채무를 없앨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채무가 없는 입장임을 증명하여 억울한 채무 변제 요구를 자신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추심을 하거나 허위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라 하였습니다. 또한 무효 약정이 있는 계약이었거나 약정이 취소되어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와 타인의 카드나 휴대폰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여 자신이 받지 않은 채무가 생긴 경우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비금속을 취급하는 업자인 신 씨는 어느 날 권 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보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신 씨 계좌로 자신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권 씨는 며칠 전 검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불법 자금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는 사실 여부 확인차 권 씨에게 현금 이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휘말렸다는 생각에 당황한 권 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상대방이 지시한 액수를 송금하였다고 하는데요. 권 씨가 송금한 돈은 비금속 거래를 다루는 신 씨 계좌로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범은 권 씨가 이체한 돈을 자신이 이체한 것으로 가장하여 신 씨에게서 귀금속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큰 액수의 피해를 입은 권 씨가 가해 주범 조직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금에 대한 배상을 신 씨에게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입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 역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신 씨는 변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언을 구하였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신 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 씨에 대하여 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권 씨가 주장하는 피해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신 씨는 전달받은 대금이 권 씨로부터 탈취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귀금속 매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대조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 씨에 대한 신 씨의 채무부존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채무가 지워지는 경우
채무보존제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변제 의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명예도용 대출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로 인한 이자액 등의 피해가 증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채무보존제 소송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사안은 본인 확인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라 하였는데요. 현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된 사안에는 공동인증서 등의 전자인증 문서로 행해진 거래는 본인의 행위라고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명예도용을 당했더라도 대출의 효력이 작성자인 본인에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반면 문서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서류를 제출받은 금융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예도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였다면 대출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였죠. 따라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이를 통해 부당한 채무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채무보존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